TV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80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역대 베스트 11을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차고 두 분 소개합니다. 박문성 차상엽 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문성 위원님 먼저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어가지고요. 예. 특히나 요즘은 뭘 하려고 해도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좀 쉽지 않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중계 나가시느라 좀 바쁘시죠? 예, 요즘 뭐 K리그 현장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 예.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부터는 유럽 리그도 거의 또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차 위원님은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잘 놀다 오셨습니까? 저 놀다 온 거 아닌데. 하여튼 제주도가 참 조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예. 네, 저 10년 만에 가봤는데 참 좋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많이 적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K리그가 4라운드를 치렀는데요. 두 분 중계 잘 보고 있습니다. 4라운드까지 최고의 선수와 감독 또 팀이 좀 궁금한데요. 최고의 선수는 일단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방송 위원님? 최고의 선수요? 예. K리그 1과 2를 나눠보자면 K리그 1에서는 저는 이청용 선수 보고 싶고요. 네. 물론 주니어가 지금 득점 랭킹 1인데 팀 동료. 예. 근데 실제로 이청용 선수가 허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K리그 2에서는 대전의 안드레라고 하는 브라질 선수가 있는데 예. 너무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너무 경기를 잘해가지고 눈에 많이 띕니다. 예. 이청용과 안드레를 네. 뽑아주셨고요. 차 위원님? 네, 저는 박문성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전 주니어를 꼽았는데요. 4경기 5골이니까 경기당 1골 이상이고 1, 2라운드에서 멀티골 넣었고 지난 시즌 득점왕을 아쉽게 놓쳤잖아요. 예. 올 시즌에는 이분 이기면 득점왕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감독은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차 위원님. 네, 저는 성남의 김남일 감독. 겹쳤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다가 먼저 얘기했는데 예. 예상하고 사실 있었습니다. 성남이 시즌 초반에 강등 후보 중에 하나로 예. 제가 꼽았죠. 그 기억이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초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2승 2무 승점 8점 뭐 위로 이제 전북하고 울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성남이 앞선 4경기에 3경기가 원정 경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도 어쨌든 승점을 잘 가지고 왔다는 거. 내용상으로는 뭐 그렇게 다 만족스러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방점을 찍고 경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뭐 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팀이 전북, 울산, 그다음에 포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남이 4강을 초반에 달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같이 4강에 있는 팀들을 놓고 보면 성남은 상대적으로 선수가 그렇게 두껍다 아니면 뭐 선수단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팀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이제 김남일, 정경호 코치 감독과 그렇습니다. 코치 체제로 바뀌면서 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시즌 초반에 뭐 지금 최고의 감독이 아닐까.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김남일 감독을 꼽으셨고요. 마지막으로 4라운드까지 K리그 최고의 팀을 꼽아주신다면 누굴까요? 차 위원님. 이것도 겹치면 어떡하죠? 제가 따르게 할게요. 네, 저는 뭐 최고의 팀이 어쨌든 1위니까 전북 현대를 뭐 꼽았고요. 예. 현 상황에서 뭐 1위 팀 안 꼽는다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뭐 4라운드 강원전에서 패하긴 했는데 뭐 그 경기는 퇴장자가 좀 일찌감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굉장히 크게 밀어붙였거든요. 예. 뭐 다 이길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전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울산으로 할게요. 울산. 네, 사실 지금 K리그 1에 무패 팀이 2팀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울산하고 성남이죠. 2승 2무인데 물론 성남도 아까 그랬지만 이제 김남일 감독 꼽았으니까 울산은 물론 이제 울산도 조금 역전승 이런 건 좋았는데 좀 잡았어야 될 경기를 못 잡은 것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스쿼드도 너무 좋고 선수단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12개 팀들 중에 최다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예. 공격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초반에 최고의 팀으로 울산을 꼽겠습니다. 예. 우승 경쟁이 치열한 두 팀을 각자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주제가 많이 동이 났습니다. 이전 시간에 두 분이 생각하는 역대 베스트 11이 궁금하다 한 애청자분의 문자가 도착을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베스트 11 뽑아보는 시간. 저 영국의 그 정론지 중에 정론지 예. BBC도 요새 이거 하더라고요. 너무 진부한 주제인가요?
아니 이게 뭐 이러다 주제 동남 80년대 최고는 90년대 최고는 이렇게 나오죠. 최고의 고려하고 왼발잡이 있어. 베스트 11 뭐 이런 것도 예. 있고요. 뭐 무궁무진합니다. 예. 잘생긴 베스트 11? 뭐 예. 이런 거. 뭐 태클 왕도 있고. 아, 뭐 다 있습니다. 예. 2부에서는 이제 해외 축구 개막 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주제 선정에 좀 고민이 있다가 베스트 11 뽑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433으로 뽑을 거고요. 은퇴, 현역 상관없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골키퍼인데요. 박문성 의원님, 골키퍼로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던 선수들, 그러니까 직접 보건 아니면 이렇게 뭐 TV로 봤건 간에, 그러니까 너무 옛날 선수들은 뽑지 않을게요. 예. 뭐 그 선수들은 제가 어떤 시간에 직접 본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뭐 땡튜브나 이런 걸로 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렇게 뭐 TV건 현장에서 음. 직접 봤던 선수 위주로 뽑을 텐데 골키퍼는 저는 부폰 하겠습니다. 아, 부폰. 부폰의 경기는 현장에서도 보고 뭐 TV로도 많이 봤었는데 예. 지금도 뭐 나이 들어서도 잘했었지만 정말 한참 날아다닐 때는 저런 골키퍼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상대로 막 이럴 정도의 느낌이었으니까 예. 부폰 뽑겠습니다. 예, 네. 부폰을 꼽으셨고요. 차 의원님. 저도 미리 베스트 11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직접 봤거나 아니면 못 본 선수라면 정말 영상을 많이 봤거나 이걸 기준으로 뽑았는데 예. 아 골키퍼가 처음부터 겹쳐버렸네요. 아 그래요?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예. 뭐 40세가 넘었잖아요. 예. 40세가 넘었는데도 최고의 퍼포먼스, 뭐 세리에 우승 9번, 월드컵 우승도 했고 사실 뭐 골키퍼 하면 뭐 야신, 뭐 제프 마이어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못 봤으니까 제대로 못 봤으니까 예. 저는 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폰으로 네. 두 분 동일한 의견이었고요. 수비부터 좀 올라가도록 하죠. 왼쪽 윙백인데 박문성 의원님. 왼쪽 백. 예. 저는 카를로스 브라질에. 예. 그 카를로스 경기가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역시 봤거든요. 카를로스 현장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어떤 걸 영상 이렇게 경기를 보다가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챔피언스리그였던 것 같아요. 한참 뛸 때 레알에서 뛸 때 예. 정말 그게 인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몇 번의 장면을 보고 예. 와 정말 이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 뭐 우리는 이제 UFO 왼발 프리킥 이런 거로 유명하죠. 기억하지만 예. 플레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카를로스의 어떤 폭발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차 의원님. 저도 되게 고민했어요 이거. 음. 근데 저는 파울로 말디니를 꼽았거든요. 아. 어쨌든 공식 경기만 1000경기 이상 뛰었고 이 축구에서 영국 열번 잘 안 나오는데 예. 어쨌든 영국 열번 됐고. 그러니까 카를로스도 엄청난 그 폭발력이 있는 선수인데 저는 말디니는 굉장히 우아한 수비수. 그죠? 약간 그런 쪽에 가까워서 좀 영리한 선수. 레전드 오브 더 레전드. 약간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아빠도 뭐 유명했었고요. 그렇죠. 예. 아들도. 자, 다음은 오른쪽 윙백인데요. 차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카푸하고 알베스 사이에서 조금 고민을 사실 했었는데 저는 카푸. 이 풀백이라면 어쨌든 백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수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물론 알베스가 수비를 못 한다는 건 아닌데 방점이 수비 쪽에 좀 찍힌다고 보면 카푸가 뭐 공격력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브라질 대표팀으로 어쨌든 월드컵 우승도 차지했고 그것도 주장으로. 예. 저는 그래서 카푸를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버풀의 아놀드가 더 성장하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은 해요 요새. 예. 지금 나이가 여전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 성장할 경우 아놀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도 있고 궁금한데 현재로만 딱 놓고 보자면 저도 카푸입니다. 두 분이 여기서 또 네. 공통 의견이네요. 저희 미리 얘기 안 했는데. 뭐 이거 얘기가 된것 같은. 네, 뭐 얘기한 거에 100% 동의합니다. 예, 카푸가 알겠습니다. 보여줬던 것도. 예. 자, 다음은 중앙 수비수 2명인데요. 2명 모두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 의원님. 아 그럴까요? 예. 저는 반다이크와 깐나바로. 반다이크.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칸나바로 경기는 제가 현장에서 그 이제 그 대표팀 경기 할 때도 그랬고 예. 우승하는 현장에서 지금 깐나바로를 지켜봤었는데 사실 깐나바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난 피지컬에 막 야프 스타미나 이런 류의 선수는 아닌데 예. 야 저렇게 수비할 수 있구나. 정말 너무 영리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키가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고 해서 파워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모든 걸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깐나바로는 정말 와 요즘 센터백에 진짜 잘 어울리는 선수다. 예. 느꼈고 뭐 반다이크는 많은 분들이 뭐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예. 뭐 설명이 더 필요하나 그렇습니다. 싶을 정도입니다. 예. 정말 수비진 탄탄합니다. 네, 카를로스, 카푸, 반다이크, 칸나바로까지 하셨고요. 차 의원님. 역시 생각이 다 비슷하다는 게 저도 이 인원을 다 포함해 생각을 하다가 예. 어쨌든 생각한 거는 이제 프란츠 베켄바우하고 푸열 이렇게 푸열도 꼽았거든요. 푸열. 예. 베켄바우 경기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음. 근데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워낙 많은 자료화면을 봤기 때문에. 근데 리베로라는 게 사실 이탈리아에서 나온 개념이기는 한데 그죠. 예. 이거를 현실 축구에서 완전히 정립을 한 사람이 프란츠 베켄바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푸열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인 대표팀이나 뭐 바르셀로나에서 황금기를 같이 한 선수인데 예. 스페인이나 바르셀로나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잖아요. 그런데
공격만 잘해서는 또 우승을 못 하잖아요. 예. 이 푸열 같은 선수가 수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두 명을 꼽았습니다. 자, 지금 중앙 수비에서 조금 갈리는데요. 네. 뭐 의견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아마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아, 수비만 뽑아놓고. 푸열은 저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선입견과 편견을 무너뜨린 존재죠. 그러니까 제가 그 유럽의 축구 강사 때 직접 강연을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처럼 그냥 뭐 센터백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했다면 푸열 같은 선수들은 뽑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빼놓고 모든 걸 다 가진 선수였고 그 부족한 거마저도 다른 거로 깨버렸던 선수가 예. 푸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지도자들이요. 그런 보이는 거에 속지 말아라.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일단 푸열은 또 국내 팬들에게도 굉장히 좀 선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워낙 유명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드필더를 꼽아줄 차례인데요. 왼쪽부터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 저는 이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미드필더를 셋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애매해서 그냥 미드필더 3명을 4-3-3이니까 그냥 미드필더로 그냥 가면 저는 돼요. 이렇게 꼽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3명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한 명부터 말씀드리면 겹칠 것 같은데. 누굴까요? 조금 의외인데 네. 세 명의 의외입니까?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은 은골로 칸테를 꼽았어요. 칸테를 칸테요? 꼽은 이유는 어쨌든 뭐 월드컵 우승해봤고 그 레스터에서 우승했고 첼시에서 우승했고 이거 연달아 우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팀에서 EPL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연달아 다른 팀에서 우승한 것도 최초라고 하고 사실 이 선수가 피지컬이 별로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소속팀에서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칸테를 꼽았습니다. 예. 네. 한 분 한 분씩 얘기하도록 하죠. 그렇게 할까요? 예. 박무석 의원님. 저는 이따가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했지만 3명이 다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이어서 실제 경기하면 약간 공수 밸런스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한 명을 얘기하자면 조금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내렸을 수 있는 피를로. 피를로. 네. 제가 이 둘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로만큼 진짜 볼을 그렇게 우아하고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선수가 있을까? 그럼요. 정말 볼 쉽게 차는데 뒤에서 볼 한번 탁탁 찍어줄 때 그 이 감탄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피를로를 좀 뽑았습니다. 예. 만약에 두 분이 대결하는 걸로 뽑는다면 이제 박지성 선수를 뽑으시면 되겠네요. 대결이요? 예. 어떤 피를로를 얘기하시고. 그는 목이었다. 자, 차 의원님 한 분 더 꼽아주시죠. 여긴 아마 겹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네딘 지단. 아이고. 뭐 말이 필요하죠. 일단 말을 해야지 누군지 아니까. 예. 뭐 아트사커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월드컵하고 유로를 연달아 우승했으니까 그것도 팀의 핵심 선수로 우승했고 그렇다고 뭐 커리어에서 클럽팀 우승이 없냐. 클럽팀 우승도 다 했고. 예. 프랑스 대표팀이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모아놨는데 스타 오브 더 스타잖아요. 정말.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꼽았습니다. 뭐 최고입니다. 지단은. 예. 박무성 의원님. 저는 뭐 지단 얘기를 방송 기회가 날 때마다 많이 해서 하시죠. 제 그러니까 제 인생의 선수예요. 인생 선수. 예.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가 그 현장에서 볼 때나 아니면 뭐 TV를 통해서 보거나 봤을 때 정말 완전히 결이 다른 선수였어요. 예. 적지 않은 체구에 그런데 그렇게 유연하고 우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스캔을 경기장을 다 했는데 본대로 또 뿌려주고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막 보여주는 이 아우라가 엄청나요. 선수가 막 주위에 프랑스 대표팀을 가건 아니면 뭐 레알을 어디를 가건 간에 그 대단한 선수들이 이렇게 지단을 볼 때 약간 동경심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뭐 지단 뽑습니다. 지단 경기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다니까 이렇게 딱 지단에게 일단 볼을 그때 원래 레알 마드리드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뭐 4-3 지단 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단 자체가 전술이고 지단 자체가 포메이션 이런 시절인데 지단에게 볼을 딱 주면 모든 사람들이 믿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가 뛰어야 될 공간으로 뛰어요. 쟤는 볼을 뺏기지 않을 거야. 지단은 지주라고 했죠 그때. 지주는 볼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일제히 뜁니다. 그럼 지단이 싹 보고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딱 뿌려줘요. 그럼 정확하게 발밑으로 딱 떨어져요. 그걸 현장에서 최고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최고 선수가 지단인데요. 자, 차 위원님 한 명 더 뽑아. 나머지 한 명은 축구 신동 디에고 마라도나. 마라도나요. 예.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실력 외에 뭔가가 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축구 외에 다른 면에서도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신의 손 이것도 이게 마라도나니까 더 유명해진 거지 다른 선수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라도나가 대단한 건 나폴리 우승을 시켰다는 건데 이탈리아에서 사실 나폴리가 우승 후보에 근접해 있는 팀이 아닌데도 87년 90년에 우승을 했는데 나폴리가 딱 그 두 번 우승했거든요. 그게 마라도나와 함께였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마라도나의 존재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마라도나 종교죠, 뭐 종교. 그렇죠. 자, 박 의원님. 저는 호나우지뉴.
어. 브라질에. 예. 예. 그러니까 아마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와 그 감각 뭐 이런가요?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선수, 최고의 재능 아니었나. 예. 예. 뛰는 것도 참 독특하게 독특하고 뛰죠? 스텝도 네. 독특하고. 웃음이 굉장히 인상 아, 예. 깊은. 정말 알겠습니다. 패스엔 신의 경지였죠. 예, 예, 예. 자, 미드필더까지 이렇게 꼽아줬고요. 이제 공격수 차례입니다. 먼저 뭐 오른쪽 왼쪽 뭐 어쨌든 네. 예 왼쪽부터 뽑아볼까요, 차 위원님? 저는 뭐 측면 쪽, 뭐 오른쪽 왼쪽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측면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를 꼽고 싶었지만 아직은 정점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10년 후에 다시 조사하면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메시. 아 메시. 네, 뭐 예. 제일 말할 필요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메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은 그냥 뭐 실력으로만 하는 거니까 예. 저는 호날두. 메시도 있습니다. 메시는 이제 반대편이고 예, 예, 예. 반대편이고. 호날두를 왼쪽. 네, 자, 메시를 그럼 여기서 오른쪽. 털고 가죠. 저도 반대쪽은 호날두예요. 그러면 됐네요. 아 사실 실력적으로 호날두는 사실은 잘하죠. 축구 예. 잘하죠. 뭐 한 10년 정도 뭐, 지났을 때 2000년대, 2010년대 축구는 무슨 시대일까? 뭐 펠레, 마라도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호날두, 메시의 시대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최고의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현존?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예, 중에 예. 지금 메시 아닐까요? 메시. 네. 저는 호날두. 아, 아직도요? 아직도 둘이 나이 비슷한데. 사실 둘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저는 넘어갔다 이런 왜 의견도 그러냐면 있거든요. 어쨌든 호날두는 여러 팀을 뛰어봤다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래도 예. 여러 방면에서 이 관찰을 할 수 있었다는 그 가능성이 좀 많다는 거하고 원래 하늘이 다 주지 않잖아요. 뭐 오른발을 주면 왼발을 안 주던지 뭐 헤딩을 안 주던지. 근데 호날두는 웬만한 걸 다 가졌어요. 네. 헤딩도 하지. 생긴 것도 심지어 저러면은 생긴 거는 좀 못생겨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니까. 네. 이 메날두 논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요. 예. 메시하고 호날두 얘기할. 제가 예. 차두리 선수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냥 해드릴게요. 길게 안 하더라고요. 예. 형 천재 못 이겨. 메시는 천재야. 그 말이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스트라이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최고의 스트라이커 박무성 의원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뭐 같이 말할까요? 이거 겹칠 것도 거의 겹칠 것 같은데. 네. 동시에 한번 말씀해 호돈신. 보실래요? 전 호돈신 뽑습니다. 그럼, 호나우두. 그럼 먼저 하시면 되네요. 아 그래요?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물론 이제 이 선수는 그 커리어 이제 후반기에는 좀 부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호나우두가 정말 그 풀핏을 갖고 있을 때 뛴 거를 보셨던 많은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괴력, 괴물, 예. 정말 폭발적이었죠. 예, 예. 모든 게 스피드, 뭐 기술, 인터 유연함. 시절. 예, 그렇죠. 정말 잘했죠 뭐. 그러니까 무슨 뭘 엄청난 기술을 뭐 이렇게 막 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몸의 무빙으로만 막 가는데 이렇게 쓱 빠져서 이렇게 하는데 수비수들이 막 다 자빠지고 막. 저는 하여튼 호돈신이 정말 예. 호나우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차 위원님? 저도 고민했어요. 그 선수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펠레. 축구 황제니까. 예. 황제는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잖아요. 예. 그것도 축구 세계 제일 잘한다는 브라질에서 17살에 월드컵 우승했고 월드컵 우승만 3번 했고. 예.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세계에는 말이야 황제, 축구 황제가 있어. 그게 펠레야. 펠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펠레 하면은 축구 황제구나. 네, 그런 그랬어요. 약간 고유명사처럼 쓰이죠. 그죠? 펠레는 축구, 농구하면 뭐 조던처럼. 조던. 차범근 축구. 우리나라에서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그렇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마지막으로 감독을 좀 꼽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차 위원님부터. 예. 저는 아리고 사키 감독. 아. 그러니까 뭐 토탈 사커 하면 뭐 리누스 미셸 감독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이어받은 아리고 사키 감독을 얘기하는데 현대 축구의 개념을 정립한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이 사람이 다 정립하진 않았겠죠. 결국은 다 뭐 발전하면서 지금이 된 건데 이전까지는 뭐 압박, 뭐 지역방 뭐 이런 개념도 사실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이제 실전에서 구분을 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선, 2선, 3선 이런 얘기들을 사키 감독 시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공격수가 압박을 하는 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게 사키 감독이 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저는 그래서 현대 축구의 시작 그런 면에서 아리고 사키 감독을 꼽았습니다. 예. 아리고 사키. 박 의원님. 저는 현대 축구사의 하나의 기풍
혹은 하나의 흐름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그 어떤 토탈 사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만들었었던 요한 크루이프 예. 감독, 그러니까 선수로서 토탈 사커를 구현해냈고 감독이 돼서 바르셀로나의 드림,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바르셀로나의 어떤 축구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거의 창시했다고 볼 수 있는 이게 세계 축구 전술사가 예를 들어서 한때 예를 들면 막 헝가리를 중심, 브라질 중심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 로코라든지 에레라 같은 사람들이 카테나초 같은 것도 완성시키면서 수비 축구로 또 공격 축구를 잡아버리고. 예. 그래서 이게 막 그란데 인테르 이런 식으로 막 가다가 이거를 깨고 물리쳤던 게 또 하나의 기풍이었던 그 토탈 사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가 이렇게 어록들이 있어요. 지도를 하거나 축구에 대해서 그것만 읽어도 세계 축구의 전술이나 흐름을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될 정도로 정말 그 되게 뭐랄까 명쾌하고 그다음에 인사이트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예. 두 분 못 꼽아주신 감독은 진짜 말이 필요 없는 명장 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크루이프 고민했었고 뭐 박문성 의원도 당연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요. 박문성 의원님은 카를로스, 카프, 반다이크, 칸나바로, 피를로, 지단, 호나우지뉴, 호날두, 호나우도, 메시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차 의원님께서는 말디니, 베켄바워, 푸yor, 카프, 캉테, 지단, 마라도나, 호날두, 펠레, 메시 꼽아주셨는데 객관적으로 만약에 지금 두 팀이 붙는다면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제가 미드필더들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으면 되죠. 네. 그런 자세로 싸우겠습니다. 이건 뭐 동전의 양면이라 이거 승부차기 갈 것 같아요. 승부차기. 예, 나중에 한번 PC방이라도 가서 붙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분께서 뽑은 팀 말이 필요 없는 전문가가 뽑은 베스트 11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거 내일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이 부분 편집해야겠다. 자, 매주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빨리 종식돼서 이런 이야기보다는 축구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일단 해외 축구가 개막이 예정돼 있나요?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되는 거는 스페인 라리가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11일 되고 그러면 이제 쭉쭉쭉 뭐 17일, 20일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리그, 세리아가 별 문제 없다면 지금 코로나가 별 문제 없다면 재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종식돼서 더 풍성한 축구 이야기 나누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해외 축구 소식으로 2부로 돌아올게요. I love 풋볼. 해외 각 리그의 재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2부는 재개가 확정된 해외 리그의 관전 포인트 다뤄보겠습니다. 박문수 골닷컴 기자,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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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박문수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늘 똑같은 일상이어가지고 출근하고 집에 있고 뭐 갔다 오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피땡 게임에서 요즘 페이스 패치 만들고 있는데 이게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후원 들어왔는데 술 한 잔을 안 사시나요? 개당 2,000원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 축구 재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간 뭐 기사 작성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시겠군요. 가뭄의 단비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 소재가 없어가지고 과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TMI라 해가지고 이왕 제 기사 읽으실 분이 많은 걸 좀 알아갔으면 싶은 마음에 좀 많이 써요. 글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가끔 하다 보면은 재밌거든요. 저도 뭐 추억이 담겨서. 근데 매일 추억이 담겼어가지고 요즘 힘들죠. 매일 추억이 담기는데. 확실히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많아지셨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욱진 캐스터는 평택 장내 아나운서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홈 경기를 치렀나요? 사실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이 평택 시티즌 첫 홈 경기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 다중 이용 시설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평택 경기가 그 창원 원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졌습니다. 결국 홈 개막전을 치르지 못했는데 그래도 경기 전날 가서 감독님도 뵙고 선수들도 얼굴 좀 보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이 정말 그립겠어요? 네, 잔디를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구나 깨닫는 요즘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확산이 멈춰서 이렇게 현장에서 또 축구 보게 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재개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각 리그 재개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됩니까? 현지 시간으로 스페인 라리가가 6월 11일,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6월 17일, 예. 이탈리아 세리아 A가 6월 20일로 나란히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리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리가는 각 팀당 11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 뭐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이 스포츠 경기가 재개되는 경우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예. 대신에 중계 방송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겠죠. 이 라리가에 나가 있는 한국 주재원의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스페인은 외출 금지령이 있었고 이 축구를 통해서 축구를 제공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재개된 편인 K리그와 또 KBO 야구 리그가 라리가 요청에 따라서 매뉴얼을 제공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K리그의 매뉴얼에 따라서 라리가의 어떤 향후 남은 시즌 재개 일정을 잡은 거죠. 예. 그리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 그런 노력을 통해서 리그가 재개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 방역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리그가 그럼 언제 끝나는 겁니까? 5주 정도 조금 넘는 시간 이제 남은 시즌을 치르는데요. 예. 이게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경기씩 모든 팀들이 치르게 돼요. 힘들겠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경기고 7월 20일에 마지막 경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 7월 20일에 마지막 경기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즌 개막은 언제죠? 일단 9월 12일부터 개막 예정이고 다음 예. 시즌은요.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는 스페인 쪽에서는 올 시즌은 지금 무관중 경기잖아요. 근데 다음 시즌부터는 제한적으로나마 관중 수용을 좀 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군요.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된 상태입니다. 예. 우리나라와 좀 어떤 인식이나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관중이 들어간다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1, 2부 리그 잔여 경기가 다 치러지는 겁니까? 뭐 네.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1부 리그 그러니까 뭐 라리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안달루시아 더비부터 시작해가지고 11경기 다 치르고요. 예. 2부 리그도 세군다 디비지온이라 해가지고 하루 전날인 10일부터 해서 모든 경기 다 치를 예정입니다. 예, 모든 경기를 다 치른다. 예. 우승팀과 강등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일단 본능적으로 우리가 딱 관심을 갖게 만드는 1, 2위 경쟁입니다. 예.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승점이 바르샤가 58점, 레알이 56점, 9점 바르샤가 앞서 있죠. 예. 강등권은요. 16위 에이바르가 승점 27점이고 20위 에스파뇰이 20점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기성용 선수가 속해 있는 마요르카가 25점, 예. 18위에 랭킹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2연승만 나와도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욱더 강등권을 탈출하기 위한 경쟁이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라리가 리그 재개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겠습니까? 일단 무엇보다 기성용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팀에서 주전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라리가가 교체 카드가 이제 3장에서 5장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더 교체 선수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후반전에 뭔가 이 기성용과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능력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라리가를 보면 지금 3위부터 6위까지 굉장히 승점 2점 차이씩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승 경쟁도 우승 경쟁이지만 4위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박문수 기자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예. 일단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자존심 대결이 아무래도 좀 재밌잖아요. 예. 두 팀 앞서 말씀했듯이 승점 2점 차기도 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두 팀 모두 약간 미안인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레알 같은 경우도 그 녀석이 나간 이후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 득점이 2.7골에서 1.8골로 줄었고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평균 득점이 거의 1점이 줄었네요. 예.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팬들이 뭐 발베르데만 나가고 다른 감독이 누구든 들어오면 된다 해가지고 세팅이 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실상은 아직도 그 팀 자체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인 상태에서 그 엘클라시코 더비가 시즌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앞서 또 말씀하셨는데 강등권 싸움 되게 치열하잖아요. 네. 기성용 선수의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인데 승점이 25점이에요. 예. 17위 셀타비고랑 1점 차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가 관심사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앞서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로테이션 멤버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교체 멤버가 기존에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출전 기회가 늘어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두 선수가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의견이 굉장히 동일합니다. 말씀 주신 그 관전 포인트 보면서 경기를 또 즐기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두 분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승 누가 할까요? 아, 먼저 정우진 캐스터. 저는요. 예.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2점이 뒤져 있긴 한데요. 바르셀로나의 스쿼드를 쭉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두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꽤 얇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상대하는 팀들이 뭐 이제 앞으로 한 10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 팀들이 교체를 많이 하면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고 치면 바르셀로나가 그거를 이렇게 뚫어내기에 계속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레알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축구를 한다면 바르셀로나에 비해서는 승점 쌓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너무 형식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 본인이 잘하는 축구를 한다면 이 멘트가 너무 제가 무책임했죠. 알겠습니다. 네. 박문수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레알 마드리드인데 바르셀로나 바꿀까 했는데 지금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레알로? 네, 레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자르 선수가 한때 뚱자르라 불렸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교체 카드가 3장에서 5장 됐다고 크게 이득을 보는 팀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더 레알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선수층이 두껍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입니다. 일단 언제 개막하죠? 오는 6월 17일 현지 시각은 오늘 6월 17일 밤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18일 새벽 4시죠. 에스턴 빌라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맨시티와 아스널전을 시작으로 리그가 재개돼요. 왜 두 경기가 먼저 열리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네 팀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피셜은 아닌데 영상 통화로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칭 스태프랑 구단 관계자 그리고 취재진 등등이 마주칠 만한 상황을 최소화해가지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몇 경기가 남은 거죠? 38라운드 중에 29라운드까지 치러지고 중단됐으니까 9경기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네 팀은 10경기가 남아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우승은 사실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리버풀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강등 경쟁은 윤곽에 나왔습니까? 네, 강등 관련해서는 15위 브라이튼부터 20위 노리치 시티까지 8점 차이가 승점이 나요. 격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경기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9경기가 이제 모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강등권에서 이 탈출을 위한 싸움이 펼쳐질 것 같고 리버풀 우승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경기 남았는데 2승만 추가하면 우승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2승만 추가하면 우승입니다. 그 지금까지 2010년 이후로 승점을 100점 이상 쌓은 팀이 3번 나왔는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맨시티 4번 나왔네요. 근데 5번째로 리버풀이 100점의 그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요거를 좀 재밌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박문수 기자도 개인적으로 리버풀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그 종료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재개 소식이 굉장히 반갑겠군요. 제가 뭐 3월이었나 2월 말이었나 그때만 해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멈춘다 일정이 취소된다 말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사실 리버풀로서는 1989, 90 시즌 그러니까 30년 만에 자국 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뭐 클럽 감독의 말에 빌려서 말하자면은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리웠을 것 같아요. 사실 9분 응선도 아니고 9.5분 응선 정도 되기 때문에 취소되면 진짜 억울하죠. 그럼요, 억울하죠. 근데 좀 안타깝긴 했어요. 30년 만에 이제 우승을 눈앞에 뒀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또 불쌍한 사람이 리버풀 팬 중에 오른쪽 여기 어깨에 우승 문신을 미리 새겨둔 팬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은 취소했으면 진짜 또 30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클럽 감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침을 날렸다면서요? 네, 영국 BBC와 했던 라디오 인터뷰였는데요. 리버풀 선수들에게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강조했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영국이 사실 지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리그 재개 자체도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클럽 감독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진짜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마스크 착용을 잘해요. 맞습니다. 자, 손흥민의 토트넘도 궁금한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전망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솔직히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고요. 가슴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가슴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 같아요. 현재 8위죠.
4위 첼시랑은 7점 차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아스날이 혹시라도 맨시티를 잡으면 9위까지 떨어져요. 토트넘은요. 게다가 뭐 손흥민 선수랑 케인 선수가 부상 복귀해가지고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예. 아시겠지만 일정이 타이트한데 토트넘 자체가 뭐 선수층이 두터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좀 힘들지 않을까. 토트넘 힘들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예. 자, 정욱진 캐스터. 그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이 중징계를 받을까 그렇죠. 말까 하다가 이제 논의 자체가 좀 중단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리그는 4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유럽 대항전을 2년간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아직 아니라는 확정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좀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토트넘이 너무 그 선수층이 얇은 게 크게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순위가 너무 쳐져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남은 일정 PL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겠습니까? 관전 포인트로 저는 득점한 경쟁을 뽑아봤어요. 레스터 시티 제이미 바디가 19골, 아스날 오바메양이 17골, 맨시티 아구에로와 리버풀 살라가 16골 이렇게 넣고 있는데 치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이미 바디를 응원합니다. 예. 가장 앞서 있긴 한데 19골 중에 17골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넣었던 득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박싱데이 이후로 득점이 부진한 거죠. 다시 흐름을 살리면서 레스터 시티가 지금 3위에 위치해 있는데 2위 맨시티와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점한 경쟁을 좀 주목해서 보면 재밌겠다. 네. 박무수 기자님. 전 뭐 리그 우승은 사실 보나마나 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근데 이래놓고 리버풀 다지면 안 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그런 생길 일은 수도 없겠죠. 있겠네요. 맨시티 팬분들한테는 기적 예, 같은. 예. 그렇죠. 저는 오히려 강등권 싸움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꼴찌 노리치 시티랑 뭐 16, 17위 기록 중에 웨스트햄, 와포드랑 승점이 6점 차거든요. 예. 18위 본머스 같은 경우는 또 웨스트햄, 와포드랑 승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모든 리그가 그랬지만 1부 리그랑 2부 리그 같은 경우는 정말 중계권부터 해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예. 게다가 월드컵처럼 일정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누가 잘 완주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손흥민의 모습을 빨리 좀 보고 싶은데 네. 해병대 다녀왔으니까 네. 전투력이 더 강해져 있지 않을까요? 네, 한국의 힘을 보여줘야죠. 매운맛을. 해병대 1등 했잖아요. 예, 그 해병대 훈련에서. 1등 했죠. 예. 진짜로 1등의 기록으로 그 상을 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근데 제가 조교거나 교관이라면 1등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나는 뭐라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손흥민인데. 존댓말할 것 같아. 친해지면 또 모르니까. 그렇죠.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세리아 리그입니다. 개막 언제 하죠? 일단 뭐 6월 20일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21일 새벽부터 하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북부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몇몇 팀들이 경기가 더 있어요. 예. 현재는 35라운드까지는 공식 일정이 나온 상태이고요. 예. 그럼 몇 경기가 남은 거죠? 12경기가 남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뭐 인터밀란이라든가 아탈란타는 13경기 남은 상태이고요. 예. 뭐 일정 같은 경우는 35라운드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와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확인은 다음 주쯤 나올 것 같다. 예, 정확한 일정은요. 자, 그 세리아 리그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저희가 살짝 짚어봤던 리버풀도 그렇고요. 훈련에 네. 앞서서 AS 로마가 최근 지금 미국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나고 있죠. 미국 백인 경찰관의 목을 짓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사진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Black Lives Matter 해시태그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발음. AS 로마 그 파울로 폰세카 감독과 한 20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뜻을 담아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이 사진을 SNS에 업로드했는데요. 이번 주에 독일 도르트문트 제이든 산초가 득점을 하고 이 Justice for 조지 플로이드 해가지고 그에게 정의를 하는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추가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벗은 거에 대해서 피파도 또 독일 그 협회 거기서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다. 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를 떠나서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가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세리에아가 그 유럽에서 거의 가장 먼저 리그를 중단했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 리그원과 같이 리그를 종료시키지는 않았어가지고 다행이고 이탈리아가 지난 3일부터 그 유럽 내
관광객들을 다시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렇게 다시 행사, 뭐 스포츠 행사를 하는데도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우승팀과 강등팀 윤곽은 나왔습니까? 일단 우승은 뭐 2파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유벤투스하고 라치오고 두 팀 승점 차가 1점이에요. 오. 인터밀란도 있는데 인터밀란은 이미 유벤투스와의 이탈리안 더비 2연전에서 모두 패했고 근래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우승권과는 좀 멀고요. 예. 근데 저번 주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베스트 멤버끼리 붙으면 라치오랑 유벤투스 사이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실제로 라치오가 유벤투스 상대로 올 시즌 2번이나 이겼거든요. 차이가 없다고요? 예. 스페르코파까지 포함해서요. 네임 밸류는 몰라도 라치오 자체가 이게 은근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일정 때문에 유벤투스가 선수층이 되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세리에 대해서는 적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허. 좋든 싫든 인텔이 이기고 선두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예. 아무래도 7월 21일에 유벤투스랑 라치오전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그 경기가 올 시즌 리그 우승 향방을 결정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라치오가 그 체력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또 유벤투스가 미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반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그런 어떤 좀 기대는 예. 방송하는 데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유벤투스 9연패가 굉장히 유력하고요. 그 강등권 같은 경우는 스팔이랑 브레시아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확정보단 유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8위 레체하고 그 윗순위에 있는 뭐 제노아, 삼프도리아, 토리노까지는 아직 1부 리그 잔류를 향해가지고 접전을 이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신기한 게 이승우 선수의 전 소속팀으로 유명했던 엘라스 베로나 같은 네. 경우는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서 세리에 A로 올라왔는데 이 팀이 수비력을 앞서서 올 시즌 8위까지 기록하고 그렇군요. 간단하게 중위권에 예. 계속 예.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리아 남은 경기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은 저는 임모빌레 선수 그 라치오 공격수에게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 26경기 27골. 예. 이 득점 행진을 재개 이후에도 계속할 것인가. 득점 2위가 호날두인데 호날두가 세리아에서까지 득점왕을 한다면 3대 리그에서 최초로 득점왕을 모두 석권하는 선수가 돼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서. 예. 근데 지금 호날두가 6골이 뒤져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임모빌레가 이거를 따라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득점왕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득점왕 경쟁에 계속해서 강리그 주목을 좀 골에 해달라. 계속 집중을 하게 되네요. 예. 네.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 녀석 팬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마음이 많이 떠났거든요. 네. 예. 득점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정말 마음속으로 예. 정말 잘한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예, 마음속으로 계속 조금씩 못하길 바라면서도 잘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싫어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잘하긴 잘해요 사실. 실력으로는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인터밀란 경기 전까지 11경기 연속 골 넣었어요. 예. 일부에서 그 예. 전 세계 역대 베스트 박문성 위원과 차 위원 꼽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네. 두 분 모두 호날두 그 녀석을 뽑아 줬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머리와 또 마음은 다른.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리아 득점왕 경쟁을 좀 주목해서 보면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정욱진 캐스터가 이야기를 했고요. 박문수 기자님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또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또 라치오가 과연 20년 만에 유벤투스를 밀어내며 극적인 스쿠데토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예. 그리고 그 녀석은 2시즌 연속 이탈리아 출신 공격수에게 득점왕을 내주게 될까? 마지막은 세리에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유벤투스가 그 녀석을 영입한 이유 자체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과연 유벤투스는 리옹을 뚫고 유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디까지 진출할까? 세 가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리하자면 스페인 라리가가 6월 1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17일, 세리아가 20일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또 유동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과 위생 건강이 최우선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리그 재개 일정과 관전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정욱진 캐스터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이 드라마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일 텐데요. 전미도가 부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신청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의사 생활.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드라마 끝났잖아요. 끝났죠. 예,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알러풋볼 80화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골닷컴 기자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